안녕하세요, 비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살 예방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찾은 자료로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15년째 연속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자살이 급증하게 되었고요.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칭하는 코로나 블루나 또 분노감을 표출하는 레드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사회적 단절이 지속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자살 사망률의 급증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살 예방 전화 1393 상담 건수가 급증해서 정부가 상담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살 위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종 긴급 민생, 경제 지원과 함께 적극적 심리 방역 및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글 중에는 자살 예방법 혹은 주변의 지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요.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기에 처해졌을 때 본인이 그렇게 찾아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인이 당신에게 자살에 관한 암시를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한다면 민감성을 가지고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지인이 상처 입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들어주면서 사려 깊은 경청을 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돌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감정을 동정하지 말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걱정된단다. 내가 듣기엔 너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힘든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 내가 이해한 것이 맞니? 또 두 번째로는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합니다.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질문합니다. 실제로 너를 스스로 다치게 한다거나 죽이게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니?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니? 자살 동기를 물어봅니다. 질문을 통해 지인이 느끼는 중요한 변화, 상실, 성취할 수 없는 욕구들이 있는지 살피고 지인의 내면의 감정이 어떠한지 살핍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줄 만한 전문 기관,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도움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각적인 위기가 완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곁에 머물러 있어줘야 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도움을 줄 거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습니다.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이 1차적으로 자살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됐지만 전문적인 조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떠오르지 않을 땐 주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지인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살이나 심리 상태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 거죠. 자살은 나쁜 거야. 너는 젊어. 너는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두 번째는 지인의 기분을 평가절하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런 자세로 살아라. 다들 겪는 거야. 나도 겪어봤어.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위험에 대해 가볍게 대처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신께서 길을 안내해 주실 거다. 다 지나간다. 네 번째는 결정적인 묘수를 제공하려고 조언하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비밀 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도움은 앞서 말했듯이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살 위험자로 판단될 때 혼자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 행복의 시작은 바로 그렇다고 인정하는 긍정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긍정입니다. 삶이 기쁨으로만 가득하다면, 근심거리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어쩌면 조금 더 행복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늘 고통과 행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긍정은 밝게 웃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렇다고 인정함에서 출발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긍정심리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그동안의 심리학이 심리적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놓치고 있던 인간의 탁월한 기능, 좋은 삶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우리 몸이 건강할 때 면역 체계도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평안할 때 역경에서 회복하기가 쉽다는 것을 입증하는 학문입니다. 긍정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긍정과 부정은 마치 두 개의 수도꼭지 같아서 함께 공존하는 것이며, 내 삶에 긍정이 흘러나오게 하고 싶다면 긍정의 수도꼭지를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꺼지면 내 안의 기억이 마음에 불을 켜줍니다. 신생아는 병에 잘 안 걸립니다. 병균이 침입하면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선천성 면역계가 즉시 출동해 막아주고, 그 과정을 기억하는 후천성 면역계가 빠르고 강력한 힘으로 다음 전투를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일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 면역계가 작동합니다. 마음의 항체인 성격 강점이 고유한 힘을 발휘하여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삶을 지속하게 하는 힘, 그것이 심리 면역입니다. 평소에 마음의 병을 예방하기 위해 심리적 항체를 단련하고 면역력을 기른다면 혹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을 만나더라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일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 면역계가 작동합니다. 마음의 항체인 성격 강점이 고유한 힘을 발휘하여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삶을 지속하게 하는 힘, 그것이 심리 면역입니다. 평소에 마음의 병을 예방하기 위해 심리적 항체를 단련하고 면역력을 기른다면 혹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을 만나더라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